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관님. 이차관님. 네. 지난 2월 6일 날 우리 당정 화물 운송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당정 협의하고 난 뒤에 관련 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제일 많이 반발하는 어떤 요소들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선 저희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은 실제 운송을 하지 않는 운송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퇴출을 하고 제대로 운송하는 운송사나 차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대로 운송하지 않던 이런 화물 운송사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 수립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물류산업발전협의체를 지난해 말에 구성을 해서 여기는 화물연대나 운송사, 화주단체 다 참여를 해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공청회까지 다 해서 이 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보면 반대하는 중에서도 관련 좀 이렇게 이슈되는 문제들이 관련 업체들이 화물 운송 사업권하고 자동차 소유권 전환 방안은 사실상 실명제로 재산권 침해 사항이고 국내 일반 화물 운송 사업의 영세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런 입장인데 국토부 의견은 어때요? 사실 이 지입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지 않은 구조고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런 제도 형태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운송사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또 보면 미수탁 전문 운송회사 시장 퇴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뭐 일정 매출액 미달성 시 감차 및 허가 취소는 위헌 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국토부 입장은요? 그 일정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그 감차 조치, 지금 현재도 영업정지 조치는 이미 법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현재보다 이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각 차량들 평균 매출액 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기업 물류회사들은 좀 유리한 반면에 외에는 다른 그 회사들은 이게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회사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화물 자동차만 저기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번호판만 관리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화물 운송이라는 건, 화물 운송업이라는 건 화물 운송을 정상적으로 하라고 저희가 허가를 해준 사항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업체들도 정상적인 화물 운송 업체로 앞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현행 화물 대표차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종 간의 대표차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량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이래 뭐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뭐 예컨대 현금 수송 차량하고 소형 차량의 상호 대차하는 어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물동량 변화 시에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의 어떤 뭐 번호까지 변경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이러는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실에 맞게 실제 필요한 수요에 맞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국 규제라 그러는데 통국 규제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물 운송 사업이 우리 물류 산업의 핵심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번 차제에 정책 수립 시에 이 관련 업체들이 어떤 선의의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의 입장에 좀 서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장관님, 좀 전에 우리 박정아 의원께서도 코레인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관제와 시설 유지 보수 등의 철도 안전기능 수행 방식에 좀 원점으로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 건설, 유지 보수, 차량 제작 수리, 그다음 관제, 운행 이게 어쩌 보면 서로가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운행 위주로 하다 보면 기차가 다니는 시간에는 선로 점검 시간을 확보를 안 해준다든지, 그다음 관제도 어차피 기차 한 대를 더 보내면 수익이 더 나올 것 같으면은 사소한 위험 신호에서는 지난번처럼 보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권 분립처럼 각자의 기능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 이런 식의 분리와 견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네, 중요한 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네. 네네. 오히려 관제는 국가 업무로서 국가기관으로 환수를 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철도공단과 우리 코레일 등 이 공공기관끼리의 기능 견제를 뜻하지, 이게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공성의 강화고 관제의 국영화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영화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네, 민영화는 프레임이고요. 오히려 국가 책임과 공공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안전과 본래의 기능의 강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